네, 이번에는 김한규 후보 역시 같은 방식으로요. 주도권 토론 8분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발언 시간 8분입니다. 네, 김한규 후보님 토론 진행해 주시죠. 네, 저는 김우남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아라동 지역에서 네. 유세를 하면서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생활시설은 아파트 주거시설은 신시가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주변 환경도 좋습니다만 아무래도 학교 부족 등 생활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라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지 궁금합니다. 부상일 후보께서도 공약을 하셨지만 지금 초등학교 그 건설의 문제라든지 또 아라동이 지금까지는 제주시에서 좀 외곽이었기 때문에 발전 이런 면에서 굉장히 소외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이야 아주 개발붐을 타서 굉장히 인구 유입도 많고 또 경제 규모도 커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살펴야 되겠죠. 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새로운 주거시설, 주거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욕구가 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아라동과 같은 신시가지를 계속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원도심을 개발해서 거기에 주거 여건을 개선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가치 차이고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라동을 더 발전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원도심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원도심에 왜 사람이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라동으로 많이 쏠리는 이유는 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 인프라는 깔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경제는 돌아가게 돼 있는 거, 순환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원도심이 공허하냐? 사는 주거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경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붙들어 올라 그러면 경제적 동인을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토론할 때 그런 말씀을 내드린 것 같은데 지하상가라든지 중앙로 상가라든지 그다음에 동문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상권이 밀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면세 구역을 설정한다든지 네. 아니면 신항만 건설과 같은 그런 인프라를 앞당겨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는 그런 방안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야 사람이 가죠. 네, 예. 뭐 충분하게 김은남 후보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원도심 부분의 활성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 저녁에는 제가 뭐 1도동, 2도동, 건입동에서 또 유세를 하다 보니까 김은남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의 활성화도 또 여전히 필요하다.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 주민들도 있고 소상공인들은 여기가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기를 원하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거지를 새로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 지역에서 용적률 거래제를 통해서 보존할 곳과 개발할 곳을 동시에 조화롭게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지난번 다른 토론에서 우리 김은남 후보께서는 용적률 거래제가 아직 검증도 안 된, 제대로 시행도 안 된 제도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용적률 거래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저도 숱하게 정치를 하고 전국을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김한규 후보의 주장대로 그것이 굉장히 유효하고 효율적인 제도라고 한다면 왜 전국에 그런 사례를 적용하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을까요? 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용적률 거래제가 어떤 이상적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또 현실에 반영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관계되는 분들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혹시 용적률 거래제를 아느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제가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표현이 결합 건축이라고도 사용을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합 건축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2015년 12월 28일 19대 본회의에서 결합 건축이란 제목으로 용적률 거래제가 처음 도입되었는데 당시에 우리 김은남 후보께서 어떻게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글쎄, 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김은남 의원님께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시에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김은남 후보께서 처음 들어본다고 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당시 국회의사록이라든지 찬성한 의원들 명단을 다 뒤져봤는데 김은남 의원님께서도 당시에 분명히 찬성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본인이 발의하지 않는 법안이란 이유로 제대로 법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찬성하지 않은 건가 의문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런 국회 그 의사결정 처리 과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모든 법안은 국회 소위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특히 이제 자기와 다른 상임위원의 의견은 아무리 유능한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타 상임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해서 당에서 특별하게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는 의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고 국회 절차라고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떤데 아시다시피 하루에 법안이 100개, 100건, 200건이 통과되는데 그것을 무슨 재주로 하루에 법안이 100건씩 매일 통과되지는 매일? 않죠. 아니 본회의를 매일 열지 않죠. 그럼 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그럼 국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네. 그 부상일 후보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재건축 필요성 저도 동의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용적률일 것 같습니다. 한 180% 정도를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아까 용적률 거래제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요. 용적률의 문제로 재건축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고도 제한의 문제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죠. 용적률이 많다고 해서 고도 제한에 걸려 있는 경우 그 건물을 계속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일정한 부분의 고도 제한을 풀어주게 된다면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용적률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토지를 삶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